오랜만에 사무실에 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요즘 하도 뭐 바뀌는 것도 많고, 뭐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,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, 그 2023년 내년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. 어떤 기준도 좀 다시 새로 세워보고 싶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머리 아픈 이유는 요즘 막 자꾸 뉴스에서는 뭐 금리가 뭐 공급이 많고, 특히 대구는 공급이 폭탄이고, 미연준이 뭐 어떻고 막 뭐 이런 말 들리는데, 뭐 금리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. 네. 부동산을 딱히 뭐 관심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혹은 내 집을 소유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금리 상황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공급 상황이 중요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뭐 금리나 공급 요거 두 개에 맞춰서 한번 바라보자면은 지금 당장은 사실 이제 금리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대구가 가장 공급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 하락폭이 대구만 제일 크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또 아니긴 해요. 실제로 세종이 좀 더 크기도 하고 공급과 크게 상관없이 어디나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 부동산 안에서도 이 최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좀 떴거든요. 뭐냐면은 이런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한 5억 정도 수준. 그리고 뭐 정말 공급이 많이 몰려있는 입지가 부족한 곳, 예를 들어서 뭐 평리 뉴타운이나 이런 곳들은 한 4억 정도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입주하고 나서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큰 폭의 하락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입주할 때 당시가 정말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뭐 공급이 더 꾸준히 많을 거다라는 상황에서 이게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러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일단 최저점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 뒀고 물론 이제 나머지 준신축이라거나 구축 아파트들은 계속 이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에 맞춰서 하락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최저점의 시그널이 좀 뜬 게 아닐까. 사실 고민하는 게 얼마나 더 올라갈까 혹은 이제 이 상황이 언제 좀 변화될 수 있을까의 측면이다 보니까 이거는 금리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.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금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실 금리라는 게 듣기는 되게 좀 경제 쪽의 용어 같단 말이죠. 저한테는. 그래서 경제하면 뭔가 더 머리도 더 아프고 추상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언제 좀 좋아질까 결국엔 이게 궁금한 건데 저희가 좀 바라봐야 할 포인트들 이런 게 좀 쉽게 있을까요?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지금은 좀 된 것 같다 이제는 되었다 약간 이런 게 있는. 그래서 지금 상황이랑 사실 가장 비슷한 연도가 언제냐면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사이에는 뭐 우리 위기라는 것이 그만큼 큰 게 없었었고 경제 사이클 한 10년 정도마다 이제 되풀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한 2008년도의 자료가 이제 가장 지금 활용하기에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 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까부터 이해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.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죠.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되게 되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즉 거래량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가격이 낮아지는 이러한 이제 흐름을 좀 갖추게 될 건데 이런 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뭐 서울의 강남권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의 수성구권 이렇게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08년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금리가 이제 대폭 하락했던 시점들이 있었거든요. 2009년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거래량이 상승했는가를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팍 뛰었던 상황이 있었어요. 우리 수성구는 뭐 팍 뛰었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또 상승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한 3.25% 정도 선이지 않을까. 한국 금리 기준으로 원래는 3.25%를 넘겼다가 이게 이제 3.25%보다 떨어지는 시기에는 거래량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.25%에 안 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정도 수준까지 간 시점에는 거래량들이 좀 죽더라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도
지금 뭐 3.5, 3.75%까지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3% 이하로 좀 가는 시점들이 거래량이 살아나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거래량이란 게 네. 어느 정도 되어야 좀 살아났구나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?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향 편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이제 거래량이 살아난다라고 봤었을 때 수성구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이 거래량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올해가 지금 1년 동안 통틀어서 한 1000건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월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100건도 안 됐다라는 소리인 건데 2006년쯤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다 통틀어서 연 평균을 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6,000건 가까이 돼요. 한 5,700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. 월로 따지면은 한 500건 정도 우리가 약간 간단하게 잡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월마다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은 수성구 거래량이 한 500건 정도 매매 거래를 이제 꾸준하게 좀 이어가고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는 이때부터는 확실히 심리가 살아났구나.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가격 상승이다 보니까 이 정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500건이 좀 뭐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중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하반기쯤 돼서 뭐 금리 수준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3%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거래량이 하반기쯤부터는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금리가 3%대일 때와 그리고 수성구의 거래량이 월 한 500개 정도 되면은 어떤 변화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별개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어쨌든 거래량이 살아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 큰 지역으로 보자면 수성구가 가장 먼저 전체적인 거래량들이 상승하겠지만 지금 올해 딱 거래량들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탑 32건 안에 드는 대부분의 것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상은 입주장 자체가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당장에 이게 뭐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가격대를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가격대 중심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요거는 꽤 괜찮은 선택이다. 수성구와는 별개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좀 사고 싶은 지역이 수성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수성구의 그런 변화 포인트를 보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포인트 따라갈 때 뭐 그때를 노리는 게 맞을까요? 그럼? 맞아요. 그러면 그런 포인트들이 올 때까지 일단 지금은 뭐 거래량이나 금리를 모니터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맞아요. 거래량 모니터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은 사실 전체적인 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성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가 아까 전에 3.25% 아래로 떨어졌을 때 혹은 3.25%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뭐 전반적인 거래량이 상승하고 혹은 하락했다라는 것은 전체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분명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전체 지표를 그럼 모든 아파트들이 따라가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과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좀 이제 설정을 좀 해두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격대들이 이제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은 주변 시세들도 사실 같이 알고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몇 개의 단지들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가격이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그런 뭐 금리의 변화라든지 거래량의 변화가 보인다라면 그때에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. 그럼 합리적인 거래량을 설정하자라고 하셨는데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? 수성구처럼 그냥 예전의 거래량에서 나누기 12에서 월을 그렇게 하면 될까요? 네, 그래서 물론 지금은 월 단위로 100건도 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뭐 그럼 200건만 돼도 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표는 된다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심리가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일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
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 받쳐지면은 일시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금리 상황까지 같이 살펴보자라는 거고,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속성이 좀 지속성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라면 그때에는 우리가 이제 좀 적절한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 여전히 경제는 그래도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어떤 좀 잡고 가야 될 포인트, 기준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금리나 공급 등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금리가 좀 더 중요하고 해서 금리와 함께 거래량을 어떤 포인트로 좀 잡을 수가 있다. 그래서 금리가 3% 초반이고 거래량이 이제 예전처럼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오면은 그때를 노리고 거래량이랑 금리를 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? 네, 뭐 그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당장의 변화로 이제 한번 예상해 보자면 일단 대한민국의 금리가 3.5나 3.75 정도까지는 뭐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